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주차 지방행정론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이번 주에 대면 수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또 미뤄졌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대면 수업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으로는 이번 주에 오늘 첫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던 보고서 만들고 발표 준비하셨을 텐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 입법부 여러분 조사한 것들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동영상 강의를 해야 하는 형편이 돼서 아마도 한 학기 내내 이렇게 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부산에서 한 20, 거의 한 달 가까이 확진자가 없다가 또 두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 1000명 이상 접촉을 했다고 해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은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망하기로는 조만간 대면 수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대면 수업 첫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셨던 기초자치단체 행정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각 구청의 특별한 과 그리고 입법부 각 여러분이 선택하신 구의 구의회 위원회를 조사한 것들을 조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어의 과제란을 통해서 올렸지만 2주 여러분들 보고 발표 준비는 그대로 하시고 발표가 준비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이제 과제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5월 1일인가요? 금요일이? 뭐 그때까지 과제 제가 날짜를 제안해 준 그때까지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마무리하셔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5월 1일까지 마무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는 우리가 첫 대면하는 시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다음 단계인 광역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광역시겠죠. 부산시청.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자치단체를 했던 그 과정, 그 포맷,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에 어떤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들을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조사하시면 되겠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입법부도 부산광역시의 시의회에 여러 또 위원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각 조별로 서로 협의해서 조장들을 통해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할 것인지 서로 조별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과제나 뭐 그런 과제는 그렇게 하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별 활동 일지 그 부분에 지난 3주차에 올렸던 것처럼 제가 6주차에도 제가 올릴 텐데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인터뷰 계획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차후에 아직까지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다고 치고 계획이 되는 대로 빨리 실행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다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조장들을 통해서 각 조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에 어떤 과를 어느 조가 할 것인지 부산광역시 시의회 어떤 위원회를 어떤 조가 할 건지 그거를 좀 조율해서 정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 서로 비교도 했고 장단점들 지방 행정과 중앙 행정의 장단점들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지방 행정론이라고 교과목 이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정일지양이 4월 1일부로 그렇죠? 4월 1일부인 것 같은 4월 1일부로 지금 복학을 했습니다. 이런 복학이 조금 늦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학교 행정도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복학 일자가 4월 1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활동들이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까봐 제가 정일지양을 기초자치단체 할 때는 조에 끼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일지양을 이제 정식으로 조에 이제 추가를 할 텐데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조도 출석부 가나다 순으로 그대로 4명씩 잘랐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5사람이 있게 됐었는데 그래서 3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조, 그 다음 조인 4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한 여러분들이 뭐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4조와 5조는 5명이 되고 1, 2, 3조는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감안을 할 테니까 뭐 4명이라고 해서 조금 더 힘들고 5명이라고 좀 더 쉽고 뭐 그런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적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많아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1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 제가 감안해서 조별로 서로 성적 상출을 할 때 그렇게 할 테니까 염려 크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 조별 과제를 통해서 종합 토론형 수업이기 때문에 점수를 상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융통성이 큽니다. 그래서 A를 40%까지 절반까지 A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를 40%까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90%를 A, B 성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점수를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또 단톡방이나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면서 성실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방행정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방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방행정이라는 이런 분야의 학문으로서의 연구가 어떤 방향,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방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지방행정의 특성, 지방행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중앙행정과 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 행정을 연구를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관찰을 위해서 관찰자가, 학자들이 구분을 해 놓은 것이겠죠. 완전자치형, 반자치형, 완전 관치형 뭐 이런 식인데 먼저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을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이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는가? 사실은 절대주의 왕권 시대에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그죠? 절대주의 왕권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부르주아 계급이 절대 왕정에 대한 어떤 대항,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행정은 절대주의 왕권에 대한 저항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행정, 그 행정은 행정인데 그 행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법치 행정의 원칙 이런 것들 이 주요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왕권 왕국에서는 왕이 곧 법인 거죠. 왕이 곧 국가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왕의 전제 권력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발전함에 따라서 왕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 그리고 또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법에 의한 행정, 민주적인 행정 그런 원칙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따라서 초기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교나 북방이라 그랬는데 국방입니다. 외교, 국방, 치안 또 재판하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행정이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기 절대 왕정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발전하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의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그런 행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유를 덜 구속하고 국민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상업 활동을 하도록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야경 국가라고 하죠. 국가의 역할 어떤 것이 좋은 국가냐? 국가는 야경 국가처럼 교통 정리를 해주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그죠? 그런 그러니까 작은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절대 왕정에서 사사건건이 왕에 의해서 왕의 정치 권력이 국민들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관여하고 영향을 미쳤다면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항한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는 그런 야경 국가 형태로서 행정이 발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작은 국가가 아니라 큰 국가를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야경 국가 그냥 뭐
치안만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경제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이 국가가 수행하는 행정이 소극적인 행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30년대, 1930년대 대공황이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 어,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국제사회 질서가 재편되면서 그리고 구축국을 중심으로 한 독재 국가들이 패망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질서지면서 행정의 기능이, 국가의 기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이미 세계 공황을 통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사회가 질서 지어지면서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더 큰 국가, 큰 정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행정이라는 그 개념도 결국은 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방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그죠? 서비스를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큰 정부가 아, 대두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행정이라고 하면 민주화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개발, 지역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더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방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지방 행정이 있고 좁은 의미의 협의의 지방 행정이 있고 아주 좁은 의미의 지방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지방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의 주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어떤 누가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왕이 행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행정의 주체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수행되는 행정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지역 단위로 수행되는 행정 뭐 그런 것들을 어,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도 지방행정이고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행정도 지방행정이고 위임받지 않고 그냥 중앙정부가 직접 관료를 통해서 관치행정이라 그러죠. 직접 하는 그것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지방행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광의의 지방행정이고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은 다 지방 행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협의의 지방 행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국한된 행정은 지방행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협의의 지방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은 지방행정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자치적으로 하는 행정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그것을 지방
협의의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의의 지방행정에서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치행정. 관치행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어떤 뭐 하위 행정기관이나 부서를 통해서 직접 그 지역을 통제하는, 행정하는, 관리하는 그런 행정인데, 관치행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협의의 지방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럽의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자치행정이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위임행정도 같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협의인데, 그럼 최협의의 지방행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행정만 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지는 거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한 행정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위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이 최협의의 지방행정이 아니고 오로지 자치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정만을 최협의의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방행정의 범위가 좁아지는데, 이 첫 번째 광해 지방행정에서는 자치행정, 위임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치행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과 위임행정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최협의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방행정의 개념은 그 정도 하고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방행정에는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은 말 자체가 관치에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관치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행정이죠. 거기에 반해서 지역이 자치적으로 중앙정부와 독립해서 하는 행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치적인 주체에 의해서, 자치적인 사무, 어, 자치적인 기구에 의해서 주민의 그 지역의 스스로의 의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책임하에 행하는 행정, 그것을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합행정, 그 지방행정의 특징은 바로 그 자치행정에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행정은 종합행정이 아니냐? 중앙행정의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면 재정, 군사면 군사, 어떤 복지면 복지, 뭐 교육이면 교육, 상당히 어떤 전문화되어서 상당히 부문별로 그렇게 나뉘어서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부문 행정의 어떤 특징을 중앙행정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행정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육이건 복지건 서로 부문이 나누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과 복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화가 덜,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돼 있고, 오히려 종합적으로 지역을 단위로 해서 여러 부분의 전문 분야들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부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국부행정은 문서행정과 대립되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이 상당히 문서, 어떤 공문서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상당히 형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부행정은 어떤 직접 그 지역의 주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부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행정이라고 행정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행정과 달리 지역
민의 지역의 특수한 어떤 필요에 이란 거, 그죠? 어떤 지역 단위로서 전국을 단위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단위로 해서 개별적이고 아주 다원적인 어떤 차원의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사안들과 관련된 그런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행정보다 지방행정은 상당히 생활 밀접형 된 형태의 행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행정이라는 것은 이것도 상대적으로 중앙행정에 비해서 지역의 주민하고 좀 더 수시로 효과적으로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역민의 요구가 직접 어, 적용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대화가 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이 대체로 보면 다 중앙 행정과 상대적으로 어, 인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치 행정이다. 중앙 행정은 관치 행정이다. 그죠? 중앙 행정은 전문 행정이다. 지방 행정은 종합 행정이다. 그죠? 어, 지방 행정은 국부 행정인데 반해서 중앙 행정은 뭐라 그랬죠? 문서 행정이다. 그리고 어, 지방 행정 상당히 생활 밀접된 어떤 그런 부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 행정이다. 이에 반해서 생활이라기보다도 전체 국가적인 차의 광위의 광 어, 광범위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주민의 생활과는 조금 좀 괴리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놓는다든가 철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 주민들과의 일상생활과는 사실은 밀접한 차원은 아닌 거죠. 더 광의적인 차원인 거죠. 그에 반해서 지방행정의 생활행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쓰레기 봉투에 대한 거 지역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 다르고 규격이 다 다르고 그죠? 분리수거하는 방법들도 다 차이가 있죠. 그런 생활행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행정이란 것이죠. 지방 자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보다 더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서 주민들의 지역의 특징에 어떤 피드백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어, 받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다. 이런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행정의 존재 행태 이 부분이 이제 완전 자치형이냐 반자치형이냐 완전 관치형이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전에 얘기했던 지방 행정의 개념하고도 조금 관련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지방 행정의 개념 여기서 어떤 거죠? 광의의 지방 행정은 상당히 관치까지로, 그죠? 관치 행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죠? 자치 행정과 위임 행정과 관치 행정까지 포함하는 거. 두 번째는 협의의 지방 행정은 자치 행정, 관치 행정을 빼고 자치 행정과 위임 행정 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협의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완전 자치 형태의 지방행정이다. 이것은 바로 자치행정의 행태, 자치행정의 특징만이 그대로 녹아 있는 지방행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죠? 완전히 독립된 어떤 지방 정부라는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겠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행태,
지방 행정인 것이죠. 그래서 자치의 어떤 지방자치의 전통이 아주 뿌리 깊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이제 지방자치 형태가 있었는데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이상과 현실과의 좀 괴리가 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아무래도 강력한 중앙 통제의 영향 때문에 이런 완전 자치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방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자치형의 지방 행정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지방자치 플러스 위임 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위임된 그런 업무들을 다루는 그런 행정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자치 형태로 그죠? 스스로가 하는 자치적인 완전 중앙정부와 독립된 자치적인 업무들 플러스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들을 하는 그런 행태의 지방 행정. 이게 바로 반자치형 지방 행정인 거죠. 그리고 완전 관치형은 사실은 이것은 중앙 집권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 관치라는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다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하부 행정 기관을 파견을 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에 의해서 하는 그래서 지방 행정에 존재하는 형태를 크게 나눈다면 완전한 자치 형태의 지방 행정 그리고 반자치 형태의 어, 지방 행정, 완전 관치 형태의 지방 행정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짬짬이 이렇게 지방 행정에 대한 개념과 또 이제 중앙과 지방을 대비하면서 장단점들을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그 기초자치단체 연구가 완결되지 않은 조가 있다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으니까 5월 1일까지라 그랬죠? 5월 1일까지 발표는 못하지만 발표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보고서를 여러분들 5월 1일까지 그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지금 이 업로드하는 이 순간에는 아직 과제란을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제란에 입력을 할 텐데 아마 5월 1일로 2주간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4월 달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보고서를 4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광역자치단체 또 4월 달에 역시 선정하고 5월 달에는 구체적인 또 계획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수순을 받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어느 것을 조별로 겹치지 않도록 어느 부서를 타겟으로 해서 접촉해서 할지 그걸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그 자체가 기록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결과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또 그걸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서를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질문 사항이나 또 문제점들이 있으면 같이 또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또 직접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연락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죠. 뭐 그래서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한 달 가까이
확진자가 없다가 우리 또 그것도 또 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좀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조금 더 좀 불편하더라도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하니까 손 씻는 거, 비누로 손 씻는 거 20초 이상 꼭 손 씻으시고 30초인가요? 손 씻으시고 여러분 휴대폰, 손을 씻어도 휴대폰을 씻지 않으면 이거 뭐 무의미합니다. 항상 휴대폰을 우리가 만지기 때문에 휴대폰도 틈틈이 손 닦을 때마다 휴대폰도 알코올로 소독을 하시고 여러분 또 키보드 노트북이나 컴퓨터 키보드들도 수시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한 4월 달까지는 모르지만 5월 달쯤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잘 스케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